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설명해도 돌아오는 건 비꼼과 고집뿐.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내 말은 안 통해? 왜 저 사람은 안 변해? 속으로 울면서도 끝까지 맞서려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음과 싸우는 자는 끝내 그 어리석음을 닮는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당신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논리를 아무리 꺼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들. 그들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반복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입니다. 하나는 끝까지 설득을 시도하는 길. 다른 하나는 한 발 물러서는 길입니다. 설득은 늘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설득이 상대의 고집과 맞붙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대화가 아닌 힘겨루기가 되어버립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싸움은 시작하는 순간 이미 진 것이다.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듣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았다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럴 땐 고요함이 답이 됩니다.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 한마디는 더는 싸우지 않겠다는 단호하고도 평온한 선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눴지만 모든 말에 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고집에 갇혀 있음을 알아차리면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논쟁에 들어가면 말이 자라고, 말이 자라면 감정도 함께 자라납니다. 감정이 얽히면 결국 관계도 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당신의 하루, 당신의 잠,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우겨대는 사람과의 대화는 진실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퍼붓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말할수록 그 사람은 더 세게 자신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럴 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누구를 위한 걸까? 이 설득은 정말 의미 있는 걸까? 혹시 나도 저 사람처럼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이 싸움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때 한 발짝 물러나세요.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고요를 선택한 사람은 고집을 키운 사람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말을 막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확신에 차 있을까? 하지만 들여다보면 그 확신의 안쪽엔 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고집은 흔들리는 마음이 세운 방어막입니다. 자신이 틀릴까봐, 자신이 작아질까봐 사람은 말 위에 벽을 세웁니다. 말이 강할수록 마음은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속이기 위해 말한다.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쏟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달래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억지로 밀어붙일 때 그 사람을 이기려 하기보다 그 안에 있는 불안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사람도 지금 마음속에서 자신을 향해 내가 옳아야만 해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알게 되면 굳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니까요. 그의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이라는 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이미 사람 사이의 세계에서 멀어져 있다고요. 그런 이들에게 논리로 다가가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단단하게 쌓아 올려도 그들은 스스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에 감정 빼앗기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의 말보다 자신의 평온을 먼저 지킵니다. 그 평온을 지키는 방식이
때로는 말 한마디 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무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이해의 다른 이름입니다. 말을 멈추는 건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중심을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투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사람도 지금 자기 마음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걸 알아주는 순간 당신은 한 단계 더 깊은 평온에 다가갑니다. 대화는 이해를 위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담을 더 쌓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을 다하면 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의 있게 설명했는지, 얼마나 조리 있게 말했는지를 따지며 상대가 결국엔 알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진실은 말의 바깥에서 존재한다. 그 말은 어떤 감정이나 신념은 말로 옮기는 순간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분노나 억울함이 섞인 말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방출하는 데 더 가까워집니다. 그 말은 직선처럼 상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나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엔 늘 허탈함만 남게 됩니다. 그럴 땐 말을 잠시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초대입니다. 노자의 가르침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물은 말이 없지만 바위를 깎고 소리는 흔적이 없지만 마음을 흔듭니다. 가장 약한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바꾸는 이치. 그건 말이 아니라 존재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말로 해결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운함이 쌓였더라도, 억울함이 남아있더라도 그 마음을 굳이 말로 꺼내는 대신 차라리 고요히 흘러가게 두는 것도 삶의 또 다른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의 진실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틀을 깨는 건 외부의 설명이 아니라 스스로 겪고 흔들릴 때뿐입니다. 지금 내 말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사람의 시간이 오지 않으면 그 진실은 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말해도 닿지 않겠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지혜의 문턱입니다. 어떤 말은 결국 말이 아닌 침묵으로 풀려야 합니다. 말하지 않음이 오히려 더 깊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걸 당신은 이미 느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다음 회차를 원하시면 계속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나의 말. 계속. 챗GPT의 말. 4회차 이기려는 마음이 관계를 병들게 한다. 논쟁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진실이 아니라 체면입니다. 처음엔 옳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느새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지죠. 이때부터 대화는 무너지고 말은 칼처럼 날이 서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더 날카로워지고 상대의 말에 자동으로 반박하게 되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진실보다 자존심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존중 없는 말은 아무리 옳아도 폭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논쟁은 존중을 잠식시킵니다. 말로 이기면 기분은 좋지만 관계는 서서히 상해갑니다. 이기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타인을 하나의 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꺾어야 할 대상이 되죠. 이런 시선은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감정도 스스로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불합리해도 그것에 화를 내는 건 나의 선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말은 상대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한 걸까?
그 물음 앞에 멈출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더 깊은 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참으면 손해 아니냐고. 하지만 진짜 손해는 나의 평온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싸움을 멈추는 이유는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위해, 자신을 위해 더 중요한 걸 지키는 선택입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침묵이 피어나고 그 침묵은 결국 당신을 지키는 안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더 이해해야 했나? 좀 더 인내했어야 하나?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나 자신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가까이 하되 가까이 머물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온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깝게 붙으면 타인의 열기가 나를 덮치고 너무 멀어지면 서로의 체온을 잃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간격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논쟁을 일삼는 사람, 늘 자기 말만 하는 사람에게 거리를 둔다고 해서 당신의 진심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배려는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는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례한 사람과 말다툼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할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죠. 당신을 화나게 하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늘 무언가를 지키려 했습니다. 사랑이든 존중이든 내 말이든. 하지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건 바로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잃지 않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겠다는 고요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면 그건 단절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로 가는 다리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오가는 사이에 상처가 생겼다면 이젠 굳이 말로 다시 덮지 마세요. 고요한 거리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논쟁의 끝에는 보통 두 가지 감정이 남습니다. 이겼다는 우쭐함과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씁쓸함. 어떤 감정이든 그건 결국 우리 안의 불편함을 더 크게 만들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조용하고 끝까지 친절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짧지만 묘하게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이 무례할 때 당신의 품위를 잃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무례함은 물처럼 흐르지만 그 물을 막는 건 내 마음의 둑입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겁니다. 끝까지 예의 있는 사람이 결국 모든 걸 가져가는 순간을 그 사람은 자신의 태도로 분위기를 바꾸고 대화를 지키고 결국 관계를 되살립니다. 친절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며 훈련이며 철학입니다. 우리가 말로 상대를 꺾었을 때보다 침착한 태도로 반응했을 때 더 큰 존중을 받는 이유는 상대조차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말에 담긴 따뜻함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말을 덜 할수록 그 속의 울림은 커지고 소리를 낮출수록 마음은 더 멀리 닿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 말처럼 강한 사람은 다투지 않고 상대를 굳이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마음 안에 깊은 중심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고 친절을 남기는 건 결국 나의 품위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고집 앞에서 끝까지 부드러운 말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보다 훨씬 단단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래서 억지로 말하고 변명하고 설명하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때로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여운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말을 멈추는 게 아니라 말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닿으려는 시도입니다. 노장은 말합니다. 말 많은 이는 흐리지만 고요한 이는 막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마음은 번잡해집니다. 반대로 말이 줄어들수록 그 사람의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남습니다. 어떤 상황은 설명하지 않아야 이해되고 어떤 감정은 말하지 않아야 전해집니다. 그건 말보다 더 섬세한 감각이 사람 사이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할 말을 꾹 참았다면 그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을 바라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언어로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언어가 늘 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론 눈빛 하나, 고요한 기다림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이 닿습니다. 말을 멈춘다고 마음까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쉼표는 그 사람을 향한 배려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거야.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당신은 이미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지나치게 부딪힌 말들 사이에 조용한 다리를 놓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요는 오히려 관계를 더 따뜻하게 감쌀 수 있으니까요.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어도 그저 조용히 지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가 말보다 고요를 택하는 이유는 때로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말해지는 것은 모두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말이란 언제나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말 바깥에 남는 여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때 말을 멈추는 용기.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의 깊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닿기 위해 내는 말도 있지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꺼내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둘을 혼동하곤 하죠. 어떤 순간엔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그럴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진심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의 결을 느낍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은 당신이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혼잣말도 대화도 필요 없는 그저 내 안의 숨결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 말로 지치고 설명하느라 마음이 마를 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이 우리를 진짜 회복시킨다는 걸. 당신이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더 깊이 만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말을 던진다고 진실이 곧장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은 말이 끝난 뒤 고요 속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누군가를 깨닫게 하려 하지만 깨달음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내부에서 피어나는 느린 꽃과도 같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돌연히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다가온다. 그 말처럼 진실은 빠르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차츰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우겨대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감정을 누르며 꺼낸 말들은 그 순간엔 허공을 맴돌지만 시간이 흐른 뒤 어쩌면 그 사람 마음 어딘가에 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말로 모든 걸 바로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진실은 시간을 두고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보다 더 깊은 이해로 와닿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당신의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혼란과 침묵을 통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문을 억지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산파술이라 불리는 대화의 기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묻고 기다렸지 강요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기다림이 더 강력한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늘 조용히 부드럽게 당신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어떤 마음에 도달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말보다 더 오래 남을 믿음. 그건 바로 말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겨대는 사람과의 말다툼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잃기 쉬운 건 상대도 진실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소리를 높이다 보면 목소리는 커지지만 내면의 고요는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 어둠 속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자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말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고 관계를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말로 이기기보다 침묵으로 품을 때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툼 속에서 가장 강한 이는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조용히 끝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러서며 상대의 고집도 내 감정도 시간에게 맡길 줄 압니다. 결국 진실은 소란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고요한 마음 안에서만 천천히 피어나는 꽃입니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계속 우긴다면 더는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미 아는 진실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상대를 향한 최소한의 존중이자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말로 이기기보다 품위 있게 물러설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단단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